어쨌든 이 모든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난리 나는 와중에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요새 장정철 소장님이 약간 유행어 만드셨더라고요. 뭐요?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세 가지 힘. 이거 저 김준일 평론가가 김준일 평론가 만든 거. 죄송합니다. 저라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환길, 신천지, 통일교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배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신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오늘 장동혁 대표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가 이 전환길 씨랑 뭐 고성국 씨, 그다음 성창경, 강용석 이들이 하는 유튜브 면접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끌려다니겠냐고요. 결국에는 가서 이렇게 하면은 후원금, 선거자금 모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잖아요. 네네. 적극적으로 투표행위도 참여할 분들이고 그러니까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한심해요. 그 보수 정당의 본류인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네. 그것도 헌법 밖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정선거라든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면접을 보고 그 사람들은 감별사 노릇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그렇죠. 화가 나요. 물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예를 들어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지 않느냐. 뭐가 다르냐라고 네. 얘기했지만 이건 다름의 차원이 아니다. 틀린 거예요. 앞서 이제 물론 김어준 씨 방송이나 다른 몇몇 민주당이나 어떤 민주당 쪽 진영 내에서도 조금 더 표현이 센 그런 유튜브도 강한 유튜브도 꽤 있죠. 그런데 이건 그냥 강한 주장이지 헌법의 테두리 내에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뭐 진보적으로 약간 더 적극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될 수 있는 저는 그게 스펙트럼 안에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전환길 씨나 이런 분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잖아요. 부정선거였다고 하고. 그렇죠. 네. 물론 저는 부정선거론도 그냥 음모론의 망상으로 해서 이것도 배척돼야 되지만 너그러우시네요. 네, 근데 뭐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절대 스펙트럼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다. 매우 나쁘게 틀리다 이거는. 그래서 배척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서 이제 장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헌법 바깥에 있는 그런 세력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어쨌든 장동혁 후보는 오늘 나간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나간다는 얘기가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토하겠다라고 약간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어요. 김문수 후보 측은 계속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나가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뭐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안 나가려면 그냥 안 나갑니다 그럴 텐데 검토한다라는 얘기는 나가서 아침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나가면 어쨌든 선거 자금이 모이고 또한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안 나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차별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환길 씨랑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가고 싶다. 왜냐하면 어쨌든 보수의 대선 후보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예를 들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랄지 이런 분이 적절한 거리를 주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김재원 최고가 대표님 후보님은 나가지 마시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후원금 좀 모아올게요. 뭐 그러지 않았을까. 자칫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건 좋은데 휘둘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검토 표현만 지금 며칠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리를 두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장설기 기자님 이걸 딱 보면은 다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표현을 해주셨네요. 아니 지금 장승희 기자님도 표현을 하고 싶죠. 앵커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저한테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보고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이런.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치료와 교정이 필요한 분들이다. 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분들의 주장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재생산된다라는 것은 참 보수파 진영을 망가뜨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
제발 좀 정신들 차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전 장관은 어쨌든 전한길 씨 유튜브는 검토하겠다. 뭐 전한길 씨는 당대표 후보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혁신위의 뭐 인적쇄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술해서 사람이 건강해야지 수술해서 사람이 더 나빠지면 안 된다라면서 인적쇄신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수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당을 바꿀 생각은 없으면서 전한길 씨랑은 선을 긋고 이게 조금 무슨 이렇게 포지션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당에서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인적쇄신 대상자들과 함께 궤를 같이 했잖아요. 네. 그분들 발언과 메시지 그리고 행동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수술의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드러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 없다, 인적쇄신 필요 없다. 그렇게 항변하는 건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는 장동혁 후보에 비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죠. 현재 여론조사상 보면은 그렇죠. 1등이죠. 1등. 그렇죠. 여론조사상으로 봐도 반탄파가 득세해서 이거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 중에 어느 정도 생각 있는 분들은 아예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도 어쨌든 장동혁 후보보다 인지도도 높고 지지도 높은데 굳이 완전히 전한길 씨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까지는 없다. 내가 너의 적은 아냐. 이 정도 아니지만. 거리만. 그럼 혁신위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혁신위안을 받을 생각은 없죠. 그렇게 받으면 본인이 1차 쇄신 대상인데. 강약 약간. 그렇죠. 그런데 다만 장동혁 씨와는 그냥 전한길 씨와는 그 정도 거리만 유지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대해서 룰루님이 암이라 수술이 안 된 불치병이다. 그래서 수술이 안 된다고. 수술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전한길 씨의 그 면접 질문 이게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가 됐는데 친한계를 출당할 것인지 부정선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전한길 씨가 물어볼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이 사람들이야말로 당에서 출당시키고 제명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한길 씨가 그냥 본인 유튜브나 아니면 정강훈 씨랑 아니면 다른 손현보 목사랑 거리에서 뭐 윤석열을 옹호하든 국민의힘 공격을 하든 국민의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는 거 자유예요. 근데 그거를 정치권의 제도권으로 제도권도 심지어 제1야당 예 거기에 발을 들여놓도록 브릿지 역할을 한 게 첫 번째 타자가 나경원 의원이란 말이에요. 본인 세미나에 전한길을 데려다가 전한길한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김문수 후보 그 사회 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두 분도 가까이 있으신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해석이 잘 안 돼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끼리끼리. 만약 김문수 당대표가 된다?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봐요. 얘기하지 마세요. 김문수 후보가 친윤이랑 그러면 가깝냐? 아니죠. 거기도 외골수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트럼프가 또 생기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브레인 역할을 김지원 전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데 이분으로서는 당내 본인이 좀 뭐랄까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기존 구주류의 목소리 좀 큰 사람들을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저는 좀 친윤끼리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근데 거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전한길 씨가 출당시키냐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친한계 출당시켜라. 만약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 징계로 회부 절차가 지금 들어가 있는 회부가 돼서 올라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친한계 의원들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출당 정치나 중징계가 내려진다. 그러면 친한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분당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슬슬 분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상상할 수 없는 막장들이 이루어지면서 분당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분당. 분당은 안 돼요? 분당 안 돼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이렇게 전한길 씨한테 뭐 진극 간별사다, 진짜 극우 간별사다, 뭐 이렇게 올리고 전 씨에게 줄 서면 우리 당의 극우가 전 씨에게 줄을 서면서 우리 당의 극우가 없다고 하는 건 기만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좀 등판을 해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하고 있어요라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도록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출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시끄럽고 속 시끄러우니까 안 나오셨는 것 같아요. 밖에서 이제 이렇게 외곽 지원 사격만 하는 건데 이게 맞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자꾸 이런 것만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 것도 고쳐야 돼요. 그것도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정치적으로 아직 성숙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간을 삼아야 되는데 저는 아쉬운 점은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라방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안철수와 만났잖아요.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 그 전에 만났고요. 그러면 둘이 셋이 나와서 손을 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 어색한데요, 그 그림이? 손을 잡고? 손은 안 잡고. 아니, 그 잡을 수가 없는 약간 에고들이 되게 크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고쳐야 돼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나와야 된다. 지금 다들 그냥 말 툭툭. 근데 요즘 MZ도 아닌 분들이 자꾸 말 툭툭 하고 그냥 말로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라방에서 한마디해서 그것만 나가잖아요. 세력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파편화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저는 여러 번 성명을 여러 명이 서서 성명을 내라. 전환길 내쫓자. 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만났을 때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같이 서서 그렇게 하면 그런 목소리 훨씬 울림이 큽니다. 실제로 제가 그 언더칠상 뭐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 하는 걸 봤을 때 몇 분 안 오세요. 몇 번 안 와갖고 되게 이렇게 조촐하게 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동혁 후보는 심지어 면회도 가겠다. 갈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인인 건지 예전에 그 처음에 구속됐을 때 몇 명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때가 재현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의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들이 대표 후보자 그리고 저러한 분들이 최고위원 후보자로 나오는 것에 야 이번 전당대회 때는 내가 관심도 끊고 투표도 이거 하는 거에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극렬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편을 선 당원분들만 투표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소위 짠물만 남았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더욱더 후보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메시지의 강도가 앞으로 더 에스컬레이터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지금까지 쭉 한 80, 민정당 이후로 80년 민정당 이후로 쭉 봤을 때 주 양당 민주당 계열과 어떤 국민의힘 계열이 쭉 있어왔잖아요. 물론 다른 여러 당이 명멸했지만 그 당은 빼고 일단 양당만 놓고 봤을 때 제일 막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능력도 없고 명분도 없고 예전에는 막 문제가 생겨도 기본적인 명분들이 있었어요. 그 명분에 따른 어떤 권력 다툼이랄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네. 근데 지금처럼 주요 정당 민주당 국민의힘 통틀어서 지난 40년 동안 현재 지도부와 현재 국민의힘 상태가 제일 별로다. 뭐 정확한 용어는 개판이다 뭐 이런 건데. 예. 제가 저는 이제 보수 우파의 입장이고 그쪽을 응원하는 사람인데 8월 22일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평가하고 분석을 하려면 제가 정신적으로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마음의 심리 관리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상당히 힘든 한 달이 될 것 같다. 한 달로 끝날까요? 그 이유는 제가 또 이제 더욱더 정신력을 멀리 다녀오셔야 될까요? 휴가 한번 다녀오셔야. 아니면은 좀 정기적으로 정신과 가서 좀 상담도 받고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될 것 같다. 국민의힘에 청구하셔야겠네요. 제정신으로서는 도저히 평가하거나 좀 바라보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실 더 가까운 건 민주당 전당대회예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 남았죠. 토요일에 결정이 나는데 박찬대 후보가 대의원 표심에서는 본인이 앞선다. 이제 권리당원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러면서 역전승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영남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25%포인트 차이까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역전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변수가 될까요? 대의원은 변수가 될까요?
저는 그 대의원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15%거든요. 물론 뭐 대의원 1명당 권리당은 몇 명을 하면 17배 이렇게 되지만 그건 사실 큰 의미였고 전체 대의원 비중에 투표에 반영되는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박빙으로 한다면 대의원이 어떻게 하지만 저는 대의원까지 포함해서 현재 대의원도 꽤 박찬대 후보가 압도적이어야 현재 박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그 박찬대 후보가 방금 페이스북에 올려갖고 주진우 의원을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윤리위가 6대6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람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생긴 상황이니까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주진우 의원을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윤리위 구성을 비례대로 하겠다. 의원 의석수 비례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더 자극적인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선출직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된 국회의원들을 징계를 그냥 자신들의 정당에서 주도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인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는 뭐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너무 관심이 없어요. 왜요? 집권 여당인데 네. 전당대회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쵸. 오히려 뉴스 시사 프로그램 제가 다 가봐도 민주당 얘기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훨씬 더 뒤거든요. 네. 훨씬 더 이상한데 국민의힘 물론 이상해서 그렇겠지만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안 싸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정책이나 차이에 대한 것은 분명히 좀 부각이 돼서 네. 그런 것들이 쟁점이 돼야 되거든요. 없어요 차이가 거의.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 어떤지. 어떻게 보면 정청래 후보가 훨씬 더 강경한 쪽이에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박찬대 후보가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거는 저는 넘어갔다기보다도 일단 멘트를 그렇게 일단 하는 거다.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뭘 원하는지 강경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사실은 뭐 싸운다고 해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저 후보와 저는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권리당원들이 좀 더 강경한 걸 좋아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건 좀 아쉽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8월 2일이면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쭉 지켜보시고요.